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썸네일에 이렇게 조금 자극적으로 적어놨지만 20년 만에 친자녀가 친딸이죠. 그러니까 친딸이 찾아왔는데 제가 듣고 정말 이게 영화 같은 이야기, 영화보다 오히려 더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리기 전에 아마 영상을 처음에 보실 분들 중에 이 썸네일만 보고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런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다면 두 가지 의문점이 들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 어디서 뭐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짜집게 가지고 거짓말로 영상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 세상에?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이 영상 스토리 주인공분이,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주인공분이 이거를 영상을 컨텐츠화하는 거에 승인을 해놓은 건가? 그래서 두 번째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의 이름이나 나이나 특정 뭐 직업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이분이 컨텐츠화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분이 흔쾌히 저한테, 다코스님 찐팬이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허락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건 이분이 상담을 오셨던 분이고요. 첫 번째는 저도 그 당시에 이분 얘기 들으면서 이게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이게 좀 저도 의아했거든요. 이게 진짜인가. 근데 듣고 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구나, 이렇게 막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따님하고 이렇게 했던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걸 보면서 이걸 굳이 그 멀리서 오셔가지고 거짓말로, 허언증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후반의 싱글,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하셨는데 지금은 싱글, 혼자 사신 여성분의 중년의 여성분인데 이분이 왜 상담하셨을까? 처음에는 원룸 관련돼가지고 수익형 부동산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셔가지고 메일에는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은퇴 직전에 오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다가구 또나 원룸이나 상가 이런 거 통해가지고 월세를 받는, 월급이 없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은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상담을 받으러 오셨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분을 뵈었는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오시고 벗었는데 너무 제가 동안이라 깜짝 놀랐거든요. 40대 후반? 1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겉으로만 뵈면 이분 그냥 얼굴을 딱 봤을 때 외모적으로만 딱 보니까 이분의 고생 하나 안 하신, 그냥 곱게 그냥, 이게 그분이 나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곱게 그냥 고생 하나 안 하시고 곱게 늙으셔서 부잣집 그냥 외동딸 그런 이미지, 곱게 나이 드신. 근데 이분이 상담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인생이 속이 말이에요. 속이 막, 이런 말 좀 그래 좀 속되지만 썩어 문드러진 그냥 그런 속. 상담하다가 이분이 가끔 이렇게 눈물을 막 이렇게 흘리시는데, 이분도 중간중간에 울컥하시고, 제가 아주 쉽지 않았던 상담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1시간 정도도 상담하는데, 근데 이분은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이분은 저를 유튜브 통해서 봤지만 저는 처음 뵌 분이죠. 그래서 처음 본 사람에게 털어놓기 쉽지 않았을 건데,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 몇십 년 만에 내 속 이야기를 이렇게 다크호스님,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게 돼서 뭐 고맙고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오히려 미안하고, 대신에 이게 또 울고 나니까 남들 앞에서는 많이 울고 이렇게 못했는데 속이 너무 시원하다, 이게 눈물 흘려가지고 좀 개운해졌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게 조금 있겠구나라고 제가 좀 생각했거든요.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좀 한 거를, 이게 너무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앞에 좀 정리한 걸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통해가지고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이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이분이 어떻게 하셨으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같이 한번, 혼자 제가 고민해서 하기를 너무 어려운 이런 사연인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댓글도 주시면, 이분이 찐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댓글 다 아마 보실 것 같고, 결혼하신 지, 근데 현재 말씀드렸잖아요, 싱글로 사시는 분인데 결혼하신 지는 25년 전에 결혼하셨는데 현재는 혼자 사십니다. 그러니까 즉 남편분과 이혼을 하시고, 이혼한 지는 근데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얼마 안 되셔서 이혼을 하셨습니다. 한 3년, 4년 차 요때. 그래서 자녀는 따님 하나. 근데 남편분이 이제 양육을 하는 거죠, 그 딸을. 근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로 이혼을 하셨는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캐묻지는 못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남편분이 다른 분과, 그러니까 외도인 것 같습니다. 외도 쪽이라서, 그래서 이 상담자분과 이혼을 하시고 바로 재혼했다 하시고, 오신 분은 근데 그 이후로 뭐 재혼하신 분은 아니고 그냥 계속 싱글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도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리서 오셨는데 경기도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KTX 타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은 재혼해서 남편분은 서울에서 꾸준하게 살고 따님을 거기서 키우고 이제 새엄마겠죠. 새어머니가 그 딸을 계속 키운 것 같고, 이분은 이 오신 여성분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고 학교도 정말 좋은데 졸업하셨고, 그리고 애 놓고 나서 1, 2년 정도는 그때 휴직을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일도 하시고, 근데 이혼하시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일을. 현재는 경기도 모 지역에 학군이 상당히 유명한 지역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 학원, 입시학원이 갔습니다. 대형 입시학원의 원장님이라고 제가 그 명함을 제가 받았거든요. 경력도 엄청나시고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근데 왜 저에게 상담하러 와셨냐? 제가 그래서 이혼 이후에 악착같이 이분은 앞만 보고 달려왔다. 주변 남자들이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때 30대 뭐 초반, 중반 많이 돼봤자 그때 이혼을 하셨는데 혼자 이제 있으니까 애도 없고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 막 계속적으로 왔겠죠. 막 대시도 오고 막. 그래서 근데 애는 있지만 남편이 키우고 있고 솔로로 사니까 여기저기 막 남자들이 찝쩍댔고, 근데 연애는 했지만 두 번 다시 그 결혼이라는 그 제도권 틀 안에서 나는 싫다, 실패의 아픔을 두 번 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싱글로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도 몇 개 운영하시고 큰 돈도 만졌지만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참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것이, 결혼 실패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돈을 많이 만졌다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학원 쪽으로 막 해서 사업도 막 커지고 했는데 그 사이 투자를 이렇게 막 실패했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업도 좀 중간중간에 몇 번 또 안 되셨던 적도 있고, 또 누구의 꼬임에, 누구의 또 투자 권유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투자하고 큰돈 날리신 적도 있고,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시련만 있나?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악착같이 학원 운영하고 돈 벌어가지고 일단 투자가 뭐고 간에 일단은 예적금으로 돈만 일단 꾸준하게 모아두자.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노년 은퇴, 그때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뭐 월세 받는 건물주, 그 연관 검색으로 유튜브 찾다 보니까 건너 파도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제 원룸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조용히 그냥 댓글 같은 거 안 다시고 그냥 꾸준히 그냥 보고 있다가 최근에 인생 상담 이 컨텐츠에 메일로 보내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실질적인 얘기가 이렇게 이분 인생 살아온 얘기가 일단 1막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 같은 고민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서 듣고 통상적으로 그냥 다가구 원룸 뭐 월세 받는 건물주 관련돼 가지고 상담을 해드리고 건물 관련된 투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면 되겠다 했는데 그 뒤에부터가 고민인 거죠. 실제적인 고민. 이분이 몇 달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게 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학부모인가? 왜냐면 학원 운영하시니까 원장님 쪽으로 막 모르는 번호 많이 오겠죠. 또는 뭐 택배기사님 전화인가? 받았더니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짐작하시겠죠? 20년 전에 이분이 이혼하시고 그때 3살, 4살 그때 딸내미가 그때 그 나이였는데 다 커서 성인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만, 이 시점, 아니 그동안 내가 딸내미 얼굴도 왜 한 번도 못 봤냐 이런 생각 하실 거잖아요. 딸인데, 아니 딸이 그 엄마가 돼가지고 그 사이에 연락도 할 수 있고 뭐 얼굴 보러 찾아갈 수도 있고,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헤어진 게 남편하고 이렇게 남남이 된 거지, 내 배로 나온 내 딸 아니냐, 근데 내 자식인데 가서 볼 수도 있고 그 전에 꾸준히 연락했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도 처음에 그래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 쪽에서. 그러니까 남편 쪽에서 재혼한 와이프, 그러니까 새엄마겠죠. 그 새엄마와 남편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다. 결사적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마라, 우리 딸 아직까지 어리니까 지금 막 혼란의 기다. 또 학생 때 중간중간에 또 괜히 또 친엄마 만나고 또 여기 또 키워주신 또 새엄마 만나고 하다 보니까 막 그런 막 사춘기 때 막 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쪽 집안에서 아빠와 엄마 관련돼 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래서 이까지 들으니까 이해는 좀 가는 거죠. 뭐 저도 예전에 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혼 가정이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부모님 이혼하셔가지고 물론 막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친딸이 이제 3살, 4살이니까 기억이 거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재혼을 하고 나서 저 뭐 자기 친아빠랑, 그러니까 저 재혼한 새엄마가 뭐 이렇게 왕래하는 것을 결사 반대해가지고 여자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런 사정을 아마 들으셨으면 이제 이해가 갈 것이고, 근데 이까지 들으니까 이거 잠깐만, 이거 이 분야는 내 분야가 아닌데, 부동산 쪽이 아니고 자꾸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 연락이 왔을까? 밖은 그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나 결혼할 때 보통 연락할 수 있잖아요. 친엄마한테 뭐 결혼식에 참석을 해달라 뭐 그런 거 아니면 뭐지, 재혼한 그 분 그 가정에서 그 새엄마죠. 그러니까 새엄마랑 뭔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지 드라마에 그런 거 많이 나오니까
뭐지 했더니만 뜬금없이 아니 뭐 순수하게 엄마가 궁금해가지고 연락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친엄마의 존재를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본인 자식이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본인도 얼굴 보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했지만 그쪽에서 막 결사 반대하니까 그때 그래서 최초에 이혼했을 때 당시에도 이분이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받고 한 게 과연 내가 저쪽에서는 반대하지만 애 얼굴을 괜히 그래 찾아가는 것이 애가 나중에 컸을 때 막 이렇게 막 혼란도 되고 막 애한테 안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 나만 찾아가지 않고 나만 연락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 서로 각자 인생 살자. 부모 자식 인연이 근데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화 오고 나서 근데 말랐겠죠. 딸내미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분이 찾아온 목적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아까는 하나는 월세 그런 뭐 다가오는 관련돼서 월세 받는 그런 부동산 상담을 받으시러 온 거고 두 번째 목적은요. 이분 자녀 그러니까 딸내미가 나를 찾아온 목적이 또 가슴을 막 또 후배 파는 거죠.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딸의 말인데 제가 들은 걸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엄마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최근에 알았다. 최근에 아빠가 얘기해 줬겠죠. 근데 지금 엄마는 친엄마가 아니고 재혼했고 근데 현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단다. 그런 얘기죠. 새엄마 뭐 아빠 사이에서 또 다른 자식이 있겠죠. 또 낳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뭔가 뭐 차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못했고 근데 아빠가 최근에 엄마 소식 그러니까 친엄마 이 상담 오신 분의 소식을 뭐 이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엄마 말이야.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네 버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버린 것도 아닌데 지가 자꾸 이런 말을 그래.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외도로 이렇게 해서 거의 그런 식으로 결혼한 건데 뭐 너를 버리고 엄마 아빠 우리 버리고 가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이죠. 떵떵거리고 잘 산다. 자식 버리고 가더니만 쯔쯔쯔 비정한 엄마 프레임을 씌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고 학자금 대출 겨우겨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받고 있고 금전적인 지원이 많이 안 되나 봐요. 막 경제적 여건이 안 좋은가 봅니다. 사실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모범생 이미지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외계현상을 봤을 때 딸내미가. 문제는 결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결혼식 참석이 아니고 근데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죠. 학생인데 결혼을 하겠다라고 지금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 같이 사는 남자가 있답니다. 같이 사는 남자. 결혼이 아니고 같이 사는 이 동거죠. 그러니까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원룸 단칸방에서 보증금 걸고 월세 내고 살고 있는데 엄마가 나를 좀 도와달라. 마지막은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당히는 아니지만 은근슬쩍이에요. 아빠도 경제적 지원도 없고 아까 동거하는 그 남자 쪽 경제적 그런 이렇게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본인은 학생이고 돈도 없지. 같이는 살고 싶은데 이런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남자친구도 변변하게 직장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본인은 그러니까 다른 학생이고 이 남자친구는 직장인이 아니면 변변한 이렇게 월급 많이 받는 안정적인 그런 직장인은 아닌 것 같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니까 원룸에 보증금 그냥 조금 걸고 월세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엄마를 찾아온 이유가 돈 때문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딸내미를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분 얘기를 듣고 잠시 생각을 하다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님은 그러니까 그 친딸은 상담자분을 진심으로 엄마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천륜이라 그러죠.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을 한 것도 자녀 책임 아니죠.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도 본인의 인생이고 딸내미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의 선택에 따라졌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갑자기 본인의 이익 목적만을 위해 가지고 찾아와서 쉽게 돈 좀 달라? 당신 내 친엄마 아니냐? 과연 이게 한번 이렇게 도와주고 끝날 일인가? 저는 끝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실제 이게 결혼이 아니고 동거하는데도 돈 좀 보태달라 하는데 나중에 진짜 결혼, 혼수, 엄마 나 돈 없어. 우리 집에서 돈 안 대준대. 새엄마가 돈 없대. 아빠가 돈 없대. 혼수할 돈도 없어. 또 와서 말하고. 또 애 낳으면 어떻습니까? 애 낳으면 엄마 애 낳았는데 지금 같이 살 집이 없네. 집이 좀 큰 데로 가야 되고 애 기저귀 값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또 들어가고. 그렇기에 저는 만약에 진짜로 경제적으로 좀 지원을 해준다면 친딸이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셔라. 예를 들어가지고 보증금 딱 얼마 이 정도까지만 하시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경제적 지원 안 돼. 안 됩니다. 이렇게 딸한테 또 확고하게 얘기하든지 못을 박든지 돈을 지원 안 해준다 해가지고 저는 그 상담자분께 그 누구가 손가락질할 권리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상담자분이 학원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찾아왔지. 만약에 그냥 직장인이었고 또는 이미 은퇴를 한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고 내가 경제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그 은퇴에 연금을 받고 있는 그냥 상황이다. 저 딸이 과연 찾아왔을까요? 순수하게? 엄마가 돈 없는 그런 사람인데 목돈을 딸에게 내주는 게 과연 그 딸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저는
나에게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올바른 것인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말이죠. 그 딸에게도 나에게도.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좀 생각하시더니만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저는 1번은 본인, 그러니까 이 상담자 이분, 본인이 무조건 잘 맞고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고 그 다음에 부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없다라고 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셨으면 한다. 그리고 다가구 원룸 월세 수익형 일단은 제 영상 다 보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다면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한 번 더 오셔라. 제가 책도 추천해드리고 영상도 추천을 해드리고 나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일단 오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정리를 제가 해가지고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1막 2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 않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구독자, 시청자분들의 댓글 의견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말씀드렸죠. 제 영상에 제 구독자, 찐 구독자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영상 댓글 다 보실 거고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댓글은 정말 삼가해 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화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퇴 직전에 싱글 여성분인데 50대 후반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분이 월세 수익형 부동산 투자 고민 첫 번째, 두 번째는 친딸, 20년 만에 찾아온 친딸이 경제적인 지원, 돈에 대한 문제, 제가 같이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목적은 진짜 제가 이렇게 솔루션을 해드릴 전문적인 분야가 두 번째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같이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같이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면 어떨까? 영상을 통해서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저도 그렇고 그분도 영상 댓글 보시면서 아마 의사결정하시는데 아마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담이었고요.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감사합니다.